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9번 강경수입니다. 오늘 존 맥스웰의 파워 리더십 7강째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괴테의 말인데요.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 사람들은 다들 많은 소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성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소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많은 소유를 하고자 하는데,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뭔가 성취나 성공을 이루려고 그러면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참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맥스웰의 그 리더가 갖춰야 되는 어떤 21가지 자질 중에 오늘 7번째는 뭐냐면은 이 디선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맥스웰은 이 디선먼트라고 했거든요. 디선먼트가 뭔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뭔가 알아차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이 디선먼트를 그 리더의 조건 책에서는요, 이 통찰력이라고 번역을 해놔놨어요. 통찰력이라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키리 부인이거든요. 키리 부인 아시죠? 이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고 말이죠. 했던 이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삶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해되어져야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해되어져야 할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디선먼트,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죠? 이해하는 건데, 또 이거 디선먼트를 이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놨거든요. 이긴 알아차리는데 뭔가 말이죠. 좀 샤프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이 통찰력은 보통 영어로 인사이트를 통찰력으로 많이 번역을 하지 인사이트가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인사이트가 통찰력인데 여기서 디선먼트도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놨는데,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이 가장 알맞은 때, 그것도 가장 알맞은 장소에 있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 자기가 일을 할 때, 근무를 할 때, 재벌 그룹에, 재벌 사이에 부회장을 이렇게 면담을 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분한테 그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돈이 흐르는 길목에 그물을 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흐르는 어떤 돈의 흐름에 있어서 거기 길목에 그물을 치고 있으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맞은 때에 알맞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통찰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통찰력. 우연하게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돈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통찰력하고 관련돼 가지고 통찰력을 떠올리면 항상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해리슨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진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MBTI, 디스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급지고 가장 비싼 이 진단이 이 해리슨 진단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이 참 대단한 진단입니다. 이 진단 저도 이 어떤 기초 과정도 하고 이 어떤 전문가 과정도 했는데 개인에 대한 거 분석 한 권하고 또 직업하고 관련된 거 두 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가 전문가 과정 들어갈 때 또 받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 과정 들어갈 때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박사님이 이 해리슨 진단 전문가 과정을 디브리프 과정이라 그래요. 디브리프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리더한테 어떤 필요한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자질들 중에 말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자질이 있는데 말이죠. 그 자질들 중에 이 자질은 리더라면은 100점이 나와야 된다는 자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게 바로 통찰력이었어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결정하는 그 통찰력이 잘못되면 조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직이 이게 잘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찰력이 100점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것을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자질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자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때 적어 놓은 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일반 리더는, 그죠? 일반 리더는 8, 9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어떤 리더는 10점이 나와야 된다. 10점이 나와야 된다. 그래,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적어 놓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의 어떤 이 통찰입니다. 위에 보면은 이 전략적 통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전체가 통찰력에 관한 것인데, 이쪽이 뭡니까? X축이 이 위험 요인 분석이고, 위에 Y축이 이 낙관성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략적 통찰이 이게 10점으로 이렇게 10점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패러독스에 대한 기아의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아는 지극히 낙관적이고 쾌활한 편입니다. 기아의 긍정적인 태도는 동료 직원이나 고객을 대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해리슨 분석이 대단하다고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말이죠. 이 해리슨 분석을 이걸 하니까 말이죠. 저에 대해서 완전히 인수분해를 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여기 뒤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업무 선호도에 말이죠. 업무 선호도에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9.6점입니까? 9.6점이 나온 게 10점 만점에 9.6점이 나온 게 대중연설이에요. 대중연설.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분명하게 전달하거나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교수 활동이에요. 교수 활동이 9.0인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훈련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흥미에는, 이 취미랄 흥미에는 여행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글쓰기, 이런 것들이, 언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떤 해리슨 진단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많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찰력이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인데, 그런데 통찰력은 말이죠. 통찰력을 이루는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찰력은 배짱도 통찰력을 낳게 하는 그런 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통찰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올 것 같습니까? 통찰력은 직관력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직관력으로부터. 직관이 뭡니까? 인투이션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리더가 갖춰야 될 이 21가지 자질 중에 이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이렇게 괴를 깨는 법칙이 뭐냐면은 직관의 법칙이에요. The law of intuition. 직관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면 직관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직관력은 위대한 리더와 일반 리더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대요. 그러니까 직관력이 리더들 중에 직관력이 뛰어난 리더가, 그죠? 위대한 리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직관력은 어디에서 그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신이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재능, 강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직관력도 키울 수도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키울 수가 있냐면은 직관력이 있는 그 뛰어난 리더를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직관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뭡니까? 그 이해, 이 디선먼트가 이해라 그랬잖아요. 이해를 뭔가 알아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알아차리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실패를 말이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그렇게 하고 배운 것을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관력도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관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이드로도 뛰어난 리더였는데, 그런데 이드로가 하느님의 소명이 자신한테 있지 않고 모세한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알아차린 것이라니까. 이게 뭡니까? 디선먼트가 뭔가 알아차린 거죠. 그런 어떤 통찰력 이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있지 않고 모세한테 있다는 것을 이걸 알아차리고, 그죠? 그런 어떤 통찰력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돕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죠? 모세를 돕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로도 참 훌륭한 그런 리더라고 봐야 되죠. 직관력이 뛰어난 그런 어떤 리더였던 것이죠. 예. 그렇게 이더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인물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 스티브 잡스, 그죠? 이 스티브 잡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 느낌 아닙니까? 그죠? 이 참 그죠? 이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참 모든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그 통찰력, 그것을 아마 그 직관력, 이런 것들을 아마 또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의 직관력이랄까, 이 통찰력을 가져다 준 그런 시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라는 이 시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요, 이 어떤 그 18세기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이자 몽상가였어요. 몽상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네빌 고다드의 부활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이 형이상학의 대가입니다. 그 시크릿 뉴의 하여튼 원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빌 고다드에게 영향을 또 많이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윌리엄 블레이크예요. 그런 어떤 몽상가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순수의 전조라는 이 시가 스티브 잡스에게 아주 큰 영감을 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의 전조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모래 속에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의 손바닥 안에 무한을 지고 한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라. 이게 순수의 전조거든요. 하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라고, 하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가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돼 있어요. 일미 하나에, 그죠? 작은 티끌, 그죠? 미진, 일미진, 그 속에 뭘 포함하고 있다? 시방이라는 것은, 열방이라는 것은, 그죠? 온 세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한 어떤 티끌 속에 온 세계가 들어있다라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체진중 영여시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똑같죠? 다르지 않죠? 하늘의 모래 속에 세계를 보라고 하고,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위대한 리더와 일반 리더를 가르는 것이 그게 직관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을 보면은 거죠. 참 일반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위대한 리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리더가 갖춰야 되는 이 자질 중에
통찰력, 디선먼트, 뭔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통찰력과 그 다음에 직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